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최근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 하나가 나왔어요. 보통 집합건물 관련된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하급심에서 끝나거나 가처분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하기까지는 좀 드문 예가 됩니다.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고, 그리고 그 판결에서 상세한 설명이 나왔던 거는 점유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이나 서명결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런 판결을 제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점유자의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에요. 임시관리인 선임할 때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 이러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됐던 사례입니다. 자,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이거를 청구인, 이 청구인이 누구냐면 구분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인데요.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인인데, 이런 청구인들이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 이것을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것을 어떨 때 문제 삼냐면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법원은 지금까지 임시관리 선임할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단 집회를 열어봤냐? 관리단 집회를 열어봤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정족수 부족이나 관심 부족으로 관리인 선임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를 대리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한 번 당신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어봤냐? 안 열어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어보지도 않고 이런 관리인 부존재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냐 없냐의 말인 것이지, 이게 실제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할 때는 법원에서 당신들이 먼저 관리인 선임 시도를 해봤냐 안 해봤냐, 요거 가지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 시도를 했고 그게 부결됐을 경우에, 정족수 부족이든 의결권, 지분 부족이든 부결됐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이렇게 임시관리인 선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집회를 열지도 않고 곧바로 임시관리인 선임 어떨 때 하냐면, 보통 건물 준공하고 나서 바로 관리단을 꾸려야 되는데,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연락처도 없고 집회를 여는 게 사실상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회 열기 위해서 법원에 곧바로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집회를 시행사에게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시행사는 어떻게든 집회를 못 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해서 임시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다 모아서 집회를 열어주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니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곧바로 선임 청구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당신들이 한번 열어보세요,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비로소 임시관리인 청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모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분소유자, 다른 구분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5분의 1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건물이 많아요. 만약에 1000세대, 1000명이 넘는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구분소유권이 1000개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무려 20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모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총회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못 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집합건물법에 임시관리인 제도가 생겼으니까 곧바로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 지금까지 부정해왔단 말입니다. 부정한 근거가 바로 관리인 부존재로 인한 손해발생 우려를 입증해야만 임시관리인 선임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집회에 갔는데, 이 집회에 저에게 이제 의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정족수, 의결권 정족수는
못 맞췄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간신히 집회 소집권자의 요건, 즉 20%는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한 게 뭐였냐? 제가 사회를 볼 때 뭘 했느냐? 우리 과반수는 못 됐지만 집회 소집 요건을 갖췄고 집회를 열어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합시다. 이런 집회를 열었단 말입니다. 이 집회 열기까지 또 얼마나 방해가 있었고 또 번거로웠고 또 소집하기 위해서 소집 통지서를 보내고 비용도 많이 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법에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 이관계인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활용해가지고 곧바로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하는 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